4학년 2학기 국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해요의 원격 수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자면 그래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입니다.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먼저 전기문의 뜻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기문을 읽은 경험을 떠올립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어떤 인물이 한 말인지 인물을 맞춰봅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 수업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인물 맞추기 활동은 퀴즈 중심의 원격 수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전기문을 읽은 경험을 떠올리기는 멘티미터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퀴즈 중심 원격 수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 알기는 줌을 사용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는 패들렛을 활용한 과제 중심 원격 수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수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인물 맞추기를 해봅니다. 이때 활용한 것은 멘티미터 퀴즈입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인물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사이트에 들어갈 건데요. 줌은 끄지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켜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ww.menti.com 입니다. 네, 친구들 모두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있네요.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화면에다가 숫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7, 1, 5, 1, 4, 9, 7입니다. 네, 지금 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어요. 네, 친구들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적는 칸이 있을 건데요. 이름 적는 칸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본인 이름으로 적어야 됩니다. 네, 그럼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퀴즈입니다. 빨리 정답을 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말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버튼에서 누르면 됩니다. 3, 2, 1. 시간 끝났습니다. 네, 2명의 친구들이 모두 헬렌 켈러에 투표를 했네요. 누가 더 빨리 눌렀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는 네, 학생 1과 학생 2 친구들 맞췄는데 네, 학생 2 친구가 지금 더 빨리 눌러서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얻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고 말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빠르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5, 4, 3, 2, 1. 정답! 네, 한 명은 나폴레옹, 한 명 소크라테스를 했네요. 정답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맞췄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정답은 학생 2가 맞췄나봐요. 포인트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등한 친구는 학생 2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풀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쳐줄게요. 박수.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전기문을 읽은 경험을 떠올리기입니다.
이때 사용한 것은 멘티미터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네, 이렇게 전기문이 어떤 글인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기문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네, 전기문을 읽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반은 어떤 전기문을 읽어봤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menti.com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다시 번호를 쳐야 하는데 이번에 번호는 6861016입니다. 아래 보이는 파란 색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읽어본 전기문의 이름을 써주세요. 총 5가지 칸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읽어본 전기문을 한 칸에 하나씩 써주면 됩니다. 3개 읽은 친구는 3개만 쓰고 2개 읽은 친구는 2개만 쓰고 5개 다 읽은 친구는 5개 칸에다가 전기문의 이름을 써주세요. 네. 지금 헬렌 켈러, 이순신, 유관순을 읽은 친구가 있나 봐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걸 읽어봤을까요? 네. 또 새로운 친구가 적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 신사임당, 정약용, 에디슨이라는 새로운 전기문이 생겼네요. 또 이순신이라는 전기문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이 가장 많이 읽어본 전기문은 이순신이라는 전기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이때 사용한 것은 줌입니다. 학생들과 줌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헬렌 애덤스 켈러를 소개하면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본받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입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패들렛입니다. 채팅창에 패들렛의 링크를 알려준 뒤 학생들에게 각자 들어와서 본인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왼쪽에는 노란색 쪽지로 선생님이 예시글을 담아놓았고 학생들은 각자 이름과 그리고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끝난 친구들은 친구들의 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수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후기는 잘된 점과 아쉬운 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된 점 첫 번째는 퀴즈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집중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온라인 학습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도 수업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발표 두려움이 있어서 발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주어지는 과제를 하면서 소심한 성격의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총 3개를 사용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여 온라인 학습 도구를 2개로 줄였습니다. 수업의 흐름을 최대한 깨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전기문을 읽어본 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미리 전기문을 읽어오도록 했다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의 한계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도구 멘티미터 퀴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멘티미터로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파란 색깔 버튼 Your Presentation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New Presentation 파란 색깔 버튼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레젠테이션의 이름을 써주세요. 파란 색깔 버튼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은 유료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무료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퀴즈는 총 6개까지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퀴즈 컴페티션에서 Select Answer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Select Answer와 리더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Select Answer는 학생들에게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리더보드에는 어떤 학생이 답을 맞췄고 어떤 학생이 가장 먼저 답을 클릭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Select Answer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Your question 이라고 적혀 있는 그 아래 박스에 문제를 입력해 주세요. 네, 문제를 이렇게 입력하면 왼쪽의 화면에 방금 입력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의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1, 옵션 2, 옵션 3까지 쓸 수 있는데요. 하나를 더 적고 싶으시다면 그 아래에 있는 Add Another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4개까지 총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션 1과 2, 3, 4의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모두 다 적은 다음에는 정답을 클릭해 주어야 하는데요. 정답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 클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Time to Answer라고 하면서 숫자를 클릭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이라고 적혀 있는 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20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체크박스를 표시한다면 학생들이 빨리 입력할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좀 더 흥미진진하고 빠르게 전개를 원하신다면 이 체크박스를 꼭 체크해 주세요. 그 아래에는 뮤직이라고 음악을 틀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총 3개의 음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원하는 음악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표시해 주세요. 저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프레젠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플레이어를 기다린다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방해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 방해 코드를 학생들이 입력해야만 이 문제를 함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시작이 되면 중간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처음에 들어올 때 학생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셔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에는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이 방해 코드인 4067 22 네, 알려주실 때는 40, 67, 22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화면에는 이런 캐릭터가 나타나고 똑같은 캐릭터가 학생의 화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 이 퀴즈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줌을 활용해서 이 화면을 띄워주시고 똑같은 캐릭터가 이 화면에 보이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할 때는 꼭 본인의 본명을 써서 선생님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한 뒤 그 아래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엔터를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빨리 누를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보드에 이렇게 맞춘 친구가 몇 명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면 어떤 학생이 맞췄는지 그 이름과 정답을 선택한 빠르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 화면에는 지금처럼 누가 1등을 했는지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멘티미터 퀴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